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의고사 문제를 통하여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키워가는 시간 2022학년도 3월 서울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확실하게 문제 유형 익혀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3번부터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 중복 순위를 좀 공부했습니까? 이런 얘기죠. 서로 다른 3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가지수. 첫 번째 선택하는 가지수가 선택해서 나열하는 가지수가 3가지가 되고, 그 다음도 3가지, 그 다음도 3가지, 그 다음도 3가지, 이렇게 이제 4번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공식 자체로 보면 3의 대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가는데, 가볍게 문제의 좀 정의 형태를 좀 파악했으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1이 답이 되겠습니다. 6개의 숫자 11, 222, 1이 2개, 2가 3개군요. 3을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6자리가 되는데 홀수가 되려면요 1위 자리 부분들이 홀수가 나와야 되죠. 1이 올 때 하고 3이 올 때 이렇게 큰 틀에서 2가지로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5개를 좀 나열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1이 왔을 때는 1을 뺀 나머지 5개 쭉 열심히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 되겠죠. 이때 이제 2가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눠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하게 되면 5 곱하기 4가 남는 거니까 26 처리가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3이 왔을 때는 5팩토리얼 됐을 때는 3을 빼거나 생각하면 이제 1, 2개, 2, 3개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약분하고 나서 5, 4 이렇게 되는데 이 마저 한 번 더 나누니까 10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합해서 30가지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홀수가 온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1위 자리에다가 이제 홀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고정시켜 놓고 그 각각의 경우에 가지수를 계산할 때 이렇게 이제 같은 문자 나열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5번입니다. A 학교 학생 5명, B 학교 학생 2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겠습니다.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이제 경우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원순열 형태도 좀 키포인트가 되겠고 2가지 정도인데, 일단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풀이 원리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죠.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해가는 부분들이 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 학교 학생들을 먼저 나열해주면 되겠죠. A 학교 학생들을 원탁에 대면 나열한다. 5명을 좀 원탁에 나열하는 거니까요. 4팩토리아 이런 형태가 좀 계산이 되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이제 5명을 좀 나열하게 되면 원탁에 나열할 때 틈이 몇 개 생기냐면, 틈이 이제 5군데가 생기는데, 이 5군데 중에서 이제 2명이 좀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학생이 들어가는 가지수가 5가지, 그 다음 4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4팩토리얼이 24던가요? 그 다음에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 480에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순열에 대한 기본적인 거,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 같은 것을 본다. 그래서 이제 n-1 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론 공부가 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제 풀이 원리 상대방은 먼저 나열한다라는 이런 개념들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B 지점을 지나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같은 문자 나열과 관련되는 거죠. 가로, 가로, 이렇게 세로, 세로, 세로. A에서 좀 P로 이렇게 좀 가려면요. 전체 이제 5번을 좀 움직여야 되겠고, 가로가 이제 2번, 세로가 3번 이런 형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P에서 이제 또 B로 좀 이렇게 좀 와야 되는데요. 한 번 지난 길을 또 지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올라갈 때 겹치는 거 좀 고려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가로로 또 3번 가고 세로로 3번 해서 6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한다 해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약분하게 되면 5 곱하기 4 되겠고 2 나누기 한 번 좀 있고요. 또 약분하게 되면 6이죠. 6, 5, 4 처리되어 있고 3팩토리얼 또 3 곱하기 이렇게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열심히 해서 6을 좀 소거해주면 되겠고, 또 소거하면 또 해주면 또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또 10에다가 이쪽은 또 20 이렇게 좀 남아있으니까 곱하기 해서 전체 가지수는 이제 20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같은 문자 나열과 이제 연계성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 좀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다행히 지난 길 다시 지나도 되는 거니까 P에서 B로 올 때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해도 되는 거니까 조금은 좀 평이하게 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지난 길 좀 다시 앉으려면 이제 올라갈 때 또 길을 또 고려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까탈스러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원리 형태만 점검해 가는 거니까 자신 있게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27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같은 종류의 책 8권, 이 책을 각 칸에 오고 5권, 8권, 권수가 좀 다른데요. 꽂을 수 있는 3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책장이 있습니다. 8권의 책을 남김없이 쫙 꽂는다 이런 얘기죠. 비어있는 칸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종류의 책이라는 부분들이 매우 관심 있죠. 그럼 이제 각 칸에 꽂혀져 있는 권수만 중요한 거니까 각 칸에 꽂혀 있는 권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됐을 때 이 권이 이제 8권이 되면 됩니다 라는 이런 얘기니까 무엇하고 관련 있죠? 또 빈칸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여기까지 딱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중복 조합에서 문제가 좀 출제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가지수라고 할까요? 뭐 보게 되면 서로 다른 3개의 중복 그렇게 해서 8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좀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해주면 11에다가 10 컨비네이션 8, 즉 10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10 곱하기 9에다가 2로 나눈 거니까 5, 45에서 가지수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책은 이제 8권이 돼 있는데, 그러면 앞에 이제 두 번 책장에는 이제 5권밖에 못 꽂는 그런 형태가 좀 발생하는 거니까, 만약에 A 부분들이 6이라면, 그 다음에 B는 좀 B하고 A하고 좀 상황이 같으니까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가 7이라면 A가 8이라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 좀 예외되는 조건. 그런데 B 더하기 C가 2입니까? 1입니까? 0입니까? 이런 부분들 하니까 가지수 자체가 3가지, 2가지, 1가지 해서 6가지를 구하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A일 때, 그 다음에 여기 또 B일 때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2 처리해서 이제 12가지 이 부분들을 전체에서 좀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5에서 12를 빼서 정답 3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A, B, C 개수를 좀 이렇게 정해놓고 나머지 식을 좀 이제 풀이를 해서 답을 이렇게 좀 구해가도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을 좀 또 달리 생각을 해주면 뭐 A일 때 B일 때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 2 곱하기를 있는 상태에서 A 값이 A에다가 지금 6을 좀 고정시키고요. 나머지 3개를 나머지 남아 있는 6이니까 이제 2개가 남아 있죠. 두 권을 그럼 3군데에다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넣겠다라는 이제 중복 조합을 좀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나머지 집어넣은 권수가 이제 A 들어갈 때 B 들어갈 때도 고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의 중복 그렇게 해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뒤 부분들이 그러면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곱 몰라 왜 3이 돼 있죠? 2 곱하기 해서 여기가 6 이렇게 처리해서 다시 12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부분들이니까 뭐 뒤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건 좀 A일 때 B일 때 고려해서 이제 2가지가 처리됐고요. 6을 좀 이렇게 좀 넣은 상태에서 나머지 3개를 이제 3군데에다가 좀 넣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제 뭐 어떤 것이 편리한가요? 저는 좀 위쪽을 좀 선호합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좀 정해놓고 해가면 이제 오히려 좀 혼란스럽지 않은 거니까. 자,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게 좀 같은 책이라는 사실 신경 좀 많이 써야 되겠죠. 같은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 넣어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뭐 어떤 책을 넣는지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권수만 좀 잘 챙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권수의 총합이 8이다. 비어 있는 칸이 있을 수 있다. 의미 아닌 정수다. 그럼 완벽한 중복조합 이론이다. 라고 해서 전체를 구해가는 이 부분들에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좀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렇게 좀 5건 들어간 이제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 고려해서 좀 안 되는 경우 빼기를 해주면 되겠다. 이것이 이제 큰 흐름들이 되는 거니까 중복조합하고 연결시켜가는 과정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28번 4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긴장을 좀 해야 되겠죠. 3명의 학생 A, B, C에게 서로 다른 사탕 5개를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A는 뭐 적어도 사탕을 좀 하나 받아야 되겠고요. B는 B에 좀 조건이 좀 붙어 있네요. 이 아이 사탕이 받는다. B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B를 좀 고려해주면 되겠죠. B가 사탕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 5개의 서로 다른 사탕을 A, C 둘에게 좀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사탕 누구 줄까요? 2가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니까 2의 5제곱에서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A가 이제 적어도 하나를 받는 거니까 A가 받지 못하는 경우 왕창 다 C를 주는 경우 이거 한 가지를 좀 빼면 되겠죠. 해서 31가지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B가 사탕을 좀 이렇게 하나를 받는다고 해주면 5개의 사탕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탕을 받습니까? 그럼 이제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좀 사탕 하나 좀 고르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4개의 사탕은 2의 4제곱 이렇게 열심히 좀 나눠주고 또 이렇게 A가 안 받는 경우 하나를 좀 빼기를 해주고 됐습니까? 그럼 5 곱하기 이 부분들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16에서 1을 빼는 거니까 15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25에 75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B가 사탕을 2개 받는다 라는 얘기는 5개 중에서 B가 가질 사탕 2개를 좀 고르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3개의 사탕 나눠주는 경우 2의 세제곱 그 다음 이제 A가 C가 왕창 다 받는 경우 한 가지 또 역시 또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10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70 해서 가질 수를 구하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70에 30이면 101에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176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76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 4점짜리인데 뭐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문제에 이렇게 좀 조건이 있는 거죠. B가 이렇게 좀 받아야 될 조건. B가 이제 우선적으로 개수가 정해지는 타겟. B에 따라서 좀 나누면 되겠죠. B가 사탕을 안 받을 때, 하나 받을 때, 2개 받을 때. 그 상태에서 뭐 가볍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데 적어도 하나 받는다라고 해준 거니까 A가 못 받는 경우 꼭 각각 생기는 거 하나씩만 이렇게 좀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간단히 좀 처리해가는 거니까 B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흐름을 좀 잡아가는 것이 불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9번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점점 커져가야 되는 거니까 y 집합에서 치역에 해당하는 원소들 선택을 해야 되는데 5개 선택하는데 같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좀 선택해가는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호 조건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이게 뭐 중복 조합에서 좀 출제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나 조건을 보게 되니까 와 함수값 결과가 좀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되는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이런 때는 조건이 좀 있겠습니다. 가령 뭐 첫 번째 조건들을 좀 잘 살펴간다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 마이너스 1하고 1이 좀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둘 계산해서 이제 0이 돼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둘이 좀 포함되는 경우. 자, 그렇다면 나머지 3개의 부분들을 좀 어떻게 죠? 이때 이제 이런 부분 좀 고정시켜 놓고 3개를 좀 더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5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이렇게 해서 3개를 좀 선택해 가면 되겠습니다. 선택해서 놓은 숫자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전체적으로 5개를 좀 만들어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더하기 해주면 8에다가 7 커뮤니케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해서 3 곱하기 2 이렇게 좀 6이 좀 소가되는 거니까 35가지입니다 라고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조건은 또 뭐가 있냐면요 0이 좀 2개 좀 나오면 되겠죠. 0이 좀 이렇게 2번 좀 딱 나오는 그런 상태. 이렇게 좀 선택해 놓으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나머지 전체 5개에서 또 3개를 좀 선택하면 되니까 이 역시 또 마찬가지 계산이니까 좀 35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런 그 위에 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고려하다 보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선택돼 있고 이렇게 좀 선택돼 있다면 이제 나머지 하나의 숫자만 좀 더 선택하면 되는데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컨비네이션 써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5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되죠?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35 더하기 한 다음에 빼기 5 해서 75에서 5를 뺐으니까 65입니다 라고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흐름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기초 학습 부분에서 이렇게 좀 크거나 같다 되어 있는 부분들,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5개를 선택한다. 치역이 되는 원소. 그래서 이제 중복 조합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기본 틀을 좀 유지해야 되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런 유지하면서 이제 이런 조건. 근데 뭐 치역 부분에 좀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이제 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00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고, 위에 거 고려할 때 나머지 부분에 00이 있을 수도 있고, 또 00 고려할 때 또 마이너스를 플러스일 수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거 뭐 세 번째 조건 이렇게 써야 되나요? 겹치는 부분에 해당할 이런 부분들, 나중에 좀 이렇게 빼줄게 해준다. 이런 거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조건 2개가 있으니까 이게 뭐 또는 형태니까 뭐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계산 해가는 과정 꼼꼼하게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중복 조합이 조금 이제 활용된 그런 문제 형태니까요. 중복 조합을 기반으로 해서 조건들을 좀 고려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30번 모의고사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흰색 원판 4개, 검은색 원판 4개 각각 A, B, C, D 문자가 하나씩 적혀져 있습니다. 8개의 원판 중에서 4개를 택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원기둥 모양으로 좀 열심히 좀 쌓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원판의 크기는 모두 같고 밑면은 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된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다면, 자, 그리고 같은 원판끼리는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아이고, 뭐 순서가 좀 이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아래쪽에 좀 놓이도록 쌓는다. 돼 있고요.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으면 D가 적힌 원판은 맨 아래에 넣는다. 알겠습니다. 4개를 좀 선택하다 보면은 이제 같은 문자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A 이렇게 B 같은 문자가 이제 2개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그러면 문자 종류를 좀 선택해야 되죠. 4개의 문자 중에서 2개의 문자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A 문자 이렇게 좀 선택하면 이제 그 원판 두 개씩 해가지고 이제 4개의 원판을 좀 만들면 되겠죠. 선택하게 되면 이 원판을 좀 열심히 쌓아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뭐 같은 숫자끼리는 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이쿠, 그렇다면은 뭐 이미 흰색 검은색 구분 안 하고 이제 같은 문자라고 똑같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4 컨비네이션 2가 6이었던가요? 그러면 이제 6 곱하기 이것도 약분하면 또 6이 되는 건가요? 와우, 이렇게 되면 36입니다 라고 해서 가질수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같은 문자가 원판이 이렇게 좀 한 문자가 있고 나머지 B, C 이렇게 좀 다른 문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같은 문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4 컨비네이션을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요것도 문자도 선택해야 되니까 3 컨비네이션 이 선택하는데, 이때는 요 원판 종류가 하나니까 이게 지금 B라는 원판을 선택할 때 흰색입니까? 검은색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에서 2제곱, 요게 이제 선택하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에 이제 2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열해주면 되겠죠? 오, 이건 4 곱하기에다가 3 곱하기에다가 또 4에다가 이게 또 어떻게 되는가요? 그럼 1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와우. 그렇습니까? 그럼 12에다가 48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28이 16에다가 48은 96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그 다음 48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가지수 자체가 그럼 576 해서 이제 가지수가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원판 같은 문자가 없는 경우죠. A, B, C, D 이렇게 좀 다 돼 있는 이런 경우라면, 일단은 뭐 각각 문자 할 때마다 원판이 두 가지씩 선택해야 되니까 2의 4제곱 되겠고요. 이런 원판을 좀 나열할 때, 이게 또 조건이 있었죠. 같은 문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럼 이제 D라는 원판이 이제 맨 아래에 놓인다 그랬으니까 D를 좀 쌓고요. 그럼 나머지 문자들 좀 열심히 좀 탑을 좀 쌓을까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6에다가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6에 9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지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36에다가 그 다음에 576에다가 그 다음에 96 이렇게 좀 더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76에다가 일단 작은 숫자를 좀 열심히 더하게 해주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132가 되는 건가요? 됐죠?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처리되니까 600에 708이 되겠는데요. 708에서 가질수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문제 될게 조금 이제 가질수는 여러 가지 나눠서 참 만점 방지용 문제인 거죠. 만점 방지용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만점 방지용 문제 치고는 우리가 또 할만합니다. 자, 문제 조건들 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문자가 나올 수 있는데 같은 문자 종류가 2개일 수도 있고요. 같은 문자 종류가 하나일 수도 있고요. 같은 문자 종류가 좀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일단 뭐 큰 골고에서 좀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일단 이제 문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쌓고, 문자 선택하고 두 번째 게 이제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뭐 그냥 판들을 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열하고, 그러니까 지금 풀이 절차만 좀 잘 지켜가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경우수는 이렇게 좀 논리적인 절차를 얼마나 좀 잘 지켜서 풀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니까요. 문제 주어진 조건들 제곡 차분하게 좀 해결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만점 방지용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돼서 풀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걸 좀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응용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들을 좀 키워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2022학년도 3월 서울교육청 확통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